사실은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 치명적인 게 어떤 거냐면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에 염증이 나타나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비타민C를 먹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아,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작용 아니냐. 이놈의 비타민C 잘못 먹고 얼굴에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뭐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왜 그러냐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중에는 내 몸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될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들은 원래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패트롤링을 하면서 전부 골라가서 분해를 시켜서 소변으로 빼내든가, 그 다음에 가래나 이런 걸로 콧물로 뭐 이렇게 빼내거나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도 그렇게도 잘 못 나가고 남은 것들이 얼굴을 뚫고 나온다. 왜 얼굴에 나오느냐? 좀 다른 데 나오지. 물론 다른 데도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의 얼굴이 맨날 얇고 얼굴에 어떤 염증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잘 나타나는 뭔가 이제 얼굴 피부가 약한 그런 분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비타민C는요, 면역을 조절을 해준다, 면역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추어준다. 이건 뭘로 의미를 하느냐면은 감기가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바이러스마저도 내 몸속의 면역이 밸런스가 잘 조절이 되어지면 다 없애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드시고 감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잘 안 걸립니다. 사실상 안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 몸속의 그 면역들은요, 면역세포들이 관장을 하게 되고요. 비타민C가 내 혈중 또는 내 몸속의 여기저기 조직과 장기에, 그 다음에 면역세포 속에 비타민C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그 비타민C를 이용을 해서 각종 노폐물들을 분해해서 없애버린다. 그 중에 바이러스도 분해시켜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 이 일을 비타민C가 많아야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백혈구 속에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느냐라는 건데요. 혈중 농도에 100에서 20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 백혈구 속에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야 패트롤링을 하면서 각종 이물질들을 없애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비타민C를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비타민C가 내 몸속에 엄청 많이 들어오면 이런 백혈구의 총알, 염증도 없애고 바이러스도 없애고 노폐물도 없앨 수 있는 총알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걸로 여러 이물질들을 자꾸 분해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없애버릴 수 있도록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그냥 사라지는데, 너무 많이 없애다 보니까 그게 얼굴로도 나온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얼굴에 뾰루지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비타민C의 부작용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없애가는 과정이다. 심하시면 비타민C를 줄이거나 끊으셨다가 다시 먹으면 되고요. 그것도 심하시면 염증, 소염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그냥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그냥 뚝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비타민C를 먹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시다 보면 내 몸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져 간다. 비타민C는 내 몸 청소부가 되는 거다. 자, 내 몸속에 이상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상하게 내 몸은 너무 무겁다. 내 몸은 맨날 피곤하다. 이 물질이 너무 많다. 옛날에 독한 약물들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 그런 노폐물들을 조금씩 차츰차츰 소변으로 전부 빼내준다. 깨끗한 몸, 깨끗한 혈액,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달성할 수 있다, 만들어진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신기한 물질, 놀라운 물질,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열심히 챙겨 드셔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종종요, 저의 댓글창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아니, 비타민C를 먹었는데, 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더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아프다. 야, 이런 일들도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비타민C 먹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숫자를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뭐, 좋기, 한 몇 백만 명 정도는 먹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비타민C를 먹는 사람들 중에 왜 유독 나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까? 이거죠. 이거 뭐죠? 비타민C를 먹고 아프다, 통증이 일어난다. 그거는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픈 내가? 아니, 남들은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프냐 이거죠. 그건 바로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얼굴에 생기는 염증 이런 것들하고 마찬가지로 내 몸 속에서도 여기저기 염증이 일어나고 그 염증의 정도가 심하고 그게 또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 한 개가요, 두통,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게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고 여기저기 쑤신다. 더 아프다. 이러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증. 왜 생길까요? 비타민C의 공급을 통해서 평소에 부족했던 비타민C였는데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면역세포가 내 몸속에 여기저기 찾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 중에 한 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C 드시고 아프면 이게 부작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몸에 노폐물을 없애가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힘드시면 줄이시고 끊으시고 다시 먹고 이걸 반복하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는 게 바로 비타민C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호전 반응의 한 가지다. 라는 겁니다. 자, 비타민C의 신기한 반응 중에 한 개가요, 불면입니다. 불면. 네. 불면. 먹는 거 아닙니다. 네. 불면.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죠. 비타민C를 먹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잠이 안 오시나요? 잠이 안 오는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걱정이 있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몸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어져 있어서 지금이라도 황소라도 때려잡겠다. 이런 몸이 되어져 있으면 잠이 안 오죠. 막 돌아가는 거죠, 몸이.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도 또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죠. 또 커피를 마시고 잠이 안 온다. 또 이러는 경우도 있고, 영양제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타민C. 비타민C 평소에 영양제 잘 안 먹고 있다가 비타민C 먹었는데 내 몸이 돌아가는 신진대사의 속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항소라도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 몸에 이 뇌세포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아침에 맨날 일어나가지고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예, 느낌이 만들어져 버린다. 무엇 때문에? 비타민C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한 개가 바로 불면이다라는 건데요. 반대로 비타민C를 먹으면 졸음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졸려 죽겠다. 자, 이건 뭡니까? 예,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잠을 올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어진다. 대낮에도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건 뭡니까?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밤에 잠이 와야 되고, 또 비타민C를 먹어도 잠이 와야 되고, 안 먹어도 잠이 올 때는 잠이 와야 되는데, 밤중에 잠이 안 온다? 또는 밤중에도 잠이 너무 온다? 낮에도 잠이 온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비타민C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런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을 조절을 내 몸이 내 스스로 해버린다라는 건데요. 그 조절이 꼬여 있거나 뒤엉켜 있어서 예, 비타민C를 먹음으로 해서 몸이 활성화되어지고 현재 내 몸에 있는 문제점을 고치려다 보니까 예, 이 멜라토닌을 만들어야 될 때 멜라토닌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로토닌을 만든다든지 이게 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건 내 몸이 내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 호전 반응,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똑같이 생긴 이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잠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는 불면이 오고 왜 이러냐 이거죠. 똑같은 걸 먹었는데. 그게 바로 이분의 몸과 이분의 몸이 서로 다르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러므로 비타민C를 먹고 잠이 안 온다, 너무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 호전 반응의 일종이지 이게 부작용이 아니다. 그래서요. 심하시면 줄이거나 끊고 괜찮아지면 또 먹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생체 시계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비타민C를 끊어버리고 영원히 비타민C를 안 먹게 되면 안 먹는 나만 손해입니다. 남들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먹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내 몸속에는 비타민C가 항상 있어야 되고 비타민C가 부족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정말 뭐 폐혈병이 올 정도로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도 공급을 하고 음식을 통해서 부족할 것이니까요. 영양제로도 비타민C를 챙겨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호전 반응에 대해서 비타민C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호전 반응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물질들 또는 뭐 한약을 먹는다든지 자연 물질들을 먹으면 호전 반응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물류, 제약 회사에서 만드는 약물들은 호전 반응이 온다라고 하는 말들이 없습니다. 왜 이러죠? 왜 없을까요? 예. 제약, 약물류는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약에는 작용이 있고요, 부작용도 있다. 부작용, 뭐냐면은, 부과적인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듯이, 약물에는, 예,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고, 부작용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작용이 대부분 내 몸에 별로 좋지 않은, 내 몸을 해하는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들은 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멀리 하는 게 사실은 좋다라는 거고요. 약을 먹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약을 먹는 게 맞고요. 먹어야 될 때는 먹는 게 맞고 먹어야 되는 약을 먹는 게 맞습니다.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약물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먹어서 안 되는 약도 먹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도 그냥 약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영양제는 호전 반응이 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저의 댓글창에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 질문들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질문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박사님 영상을 보고 영양제 언제 먹어야 하나를 참고해서 아침은 먹지 않고 있어. 점심 먹기 직전에 비타민C 세알 3g이네요. 키토산 세알 식후 40분 후 비타민 B200 마그네슘 복용. 저녁에는 식전에 비타민C 3g, 키토산 세알 식후에 아연과 오메가3 사이사이에 비타민C 추가로 1. 자기 전에 비타민C 1 추가해서 복용 중인데 약간 어지럼이 있네요. 호전 반응인지. 호전 반응 맞습니다. 네. 자, 키토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비타민C 양이 이분한테는 많은 셈이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자, 어지럽다. 왜 어지럽냐라는 건데요.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의심을 해볼 만한 이유입니다. 왜 산소가 부족하느냐라는 건데요. 이분은 원래 내 몸속에 산소가 들어오는 양이 100개였습니다. 100개. 그런데 비타민C가 들어오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산소는 100개밖에, 아무리 해도 100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양이 100개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내 몸속에 있는 산소를 끌어다 쓰고 또 채워지는 속도가 늦고 하다 보면 뇌에 공급이 되어져야 될 산소마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걸 뇌세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만들다가 그래도 계속 부족하면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뭐라고요? 기절을 시켜버린다고요. 물론 뭐 비타민C 먹고 기절을 하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산소가 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절을 4명이나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심하게 심장의 맥박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 쓰러지느냐라는 건데요. 뇌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내 몸을 뇌세포가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스톱을 시켜놔야 산소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야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기절이다. 비타민C 먹고 뭐 기절이 일어날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어지러움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에 반대 산소가 너무 많아져도 그럴 수는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산소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은 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 양 줄여야죠. 자, 식사 전에 3알씩 이렇게 먹는데 사이사이에 또 자꾸 먹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먹은 지 얼마나 됐느냐? 라는 것도 있죠. 갑자기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저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키토산 같이 복용한 지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키토산 먹은 지는 3일, 같이 복용한 지는 3일 됐는데 비타민C는 언제부터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비타민C 먹고 어지럽다, 후전 반응이다. 그래서 양을 줄여서 먹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C 먹으면 어지럽게 되니까 먹지 마라. 이런 이상한 뉴스를 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는요, 식품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이죠. 약물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몸에 꼭 필요한 것이고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먹어주는 것이 올바르게 영양을 섭취해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갑상선 기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주셨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소금 물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주시는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국물 같은 거 이렇게 드시면 국물 속에 소금이 들어있죠. 또 반찬을 먹어도 소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링거라고 해서 소금물을 혈관 속에다 이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링거를 맞고 있는 동안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먹기도 합니다. 국물이 들어가고 있고 음식을 먹었으면 뱃속에 국물이 들어있고 그 국물에는 소금이 들어있죠. 그 상태에서 또 식사 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물을 가지고 또 먹기도 합니다. 뭐죠? 네. 뱃속에 들어가면 먹었던 약은요,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된다. 소금이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소금은 위장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는 저분이 궁금해하는, 당연히 소금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하고는 위장이나 장 속으로 내려가서 소금하고 만나도록 되어져 있는데 먹는 것만은 유독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금 물로 먹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약물은 물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세뇌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소금 물로 먹은들 뱃속에 들어가면 결국 소금과 약물이 만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무방하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물로만 먹으라고 그럴까라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이 약을 먹을 때 술이랑 마시는 분, 각종 주스랑 마시는 분, 꿀물로 마시는 분, 또 저렇게 소금물로 마실 수 있는 분,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죠. 정해놓지 않으면, 물로 드세요라고만 알려놓지 않으면 온갖 잡것하고 다 같이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해놓은 말이 뭐냐면 물로 마셔라. 그리고 물로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스류나 이런 것들하고 또 어떤 특정 약하고 먹으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몸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로 마셔라 이 소리를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당연히 물로만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소금물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 저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이든 영양제든 물로 마셔라. 왜? 박스에 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놔야 그 다음 좀 예외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네 맘대로 드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온갖 거하고 같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 공론화되어져 있는 유튜브 상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공식적인 이야기는 물로 드세요입니다. 이분도 역시 물로 드세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뭐냐면은 뱃속에 들어오게 되면 소금하고도 만나는데 먹을 때 소금 물로 먹거나 그냥 물로 먹거나 그놈이 사실 그놈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 또 읽어보겠습니다. 분말로 된 비타민C 건강식품에서 나오는 제품 먹어도 효과 있나요? 와, 이거 참. 자, 비타민C. 비타민C는 뭐냐라는 건데요.
에스코르빅 애시드라고 하는 그런 분자입니다. 생긴 모양이 에스코르빅 애시드다. 그러면 비타민 C는요, 종류가, 제품의 유형 형태로 이렇게 보면 약물로 나오는 비타민 C도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태블릿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분말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요, 다 똑같습니다. 비타민 C, 에스코르빅 애시드는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나고 있는 비타민 C, 그거 다 똑같은 놈이다. 중국에서 만들어나 영국에서 만들어나 다 똑같은 놈입니다.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예. 그게 차이가 난다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먹어도 되는 걸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약물로 그 효과를 나타낼 때 표기하는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식품의 기능을 인정을 해주는 표기해주는 그 내용, 이 두 가지가 서로 달라요. 똑같은 물질인데 약에서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쓰고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웃기죠. 네. 정말 사실 웃기는 건데요. 이쪽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이쪽 약물의 효과를 본다. 이 약물을 먹어도 약물에서 팔고 있는 비타민C를 먹어도 건강기능식품에서 나타내는 효과를 본다.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었던 분말로 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 효과 있나요? 네. 자, 저기에 말의 어폐가 잘못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요. 건강기능식품은 먹어도 그 기능을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게 맞고요. 약은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죠. 똑같은 거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비타민C는 비싸나 싸나 중국산이나 분말이나 알이나 다 똑같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는요. 일단은 값이 싸야 된다. 휴대하기 편해야 된다. 먹기 편해야 된다. 이 딱 세 가지만 잡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값이 싸야 된다. 먹기 편해야 된다. 휴대하기 편해야 된다. 이걸 만족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말이 편하신 분들은 분말을 드시면 되고요. 알이 편하신 분들은 알을 드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값싼 거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고려 땡땡 아시죠? 어느 회사인지. 그 다음에 종땡당 이런 데에서 비타민C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다르냐? 들어있는 미량 성분들이요. 첨가되어져 있는 미량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차이인데 그게 워낙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별 차이 없다. 그냥 비타민C 이걸 먹어도 똑같은데 다만 가격이 차이가 심합니다. 제가 싼 거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싼 거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왜 그렇게 한쪽은 싸고 한쪽은 비싸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제품의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요. 기업들의 마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왜? 기업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니까요. 네. 정책 중에 한 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광고입니다. 광고를 광고 모델을 비싼 사람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광고를 너무 좋아하니까요. 광고를 한 것만이 또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광고료가 붙은 그 비타민C를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자,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성분이 좀 더 들어있는데요. 그런 말 하시고 싶죠. 네, 의미 없습니다. 왜요? 너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죠.
예. 그럴까요? 자, 비타민C는요, 양도 많이 먹어야 되고, 긴 세월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굳이 비싼 거 먹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먹으려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단일 성분만 아예 새로 따로 사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잠시 고르는 방법. 네, 값싸고, 네, 양 많고, 오래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고, 휴대하기 편한 거, 그걸 드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만이 장땡입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내시경을 했고 검사 중에 조직 검사도 했다. 조직을 띄었다는 말씀이죠. 비타민C 며칠 쉬어야 하나요? 4년 전쯤에 위 선종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조직 검사했는데 위를 띄어내고 죄송합니다. 위에 조직을 띄어내고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위에 조직을 띄어내고 거기 이제 염증이 생겨 있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타민C가 닿으면 속 썩일 수 있겠죠. 그래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묻는 거잖아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며칠 비타민C 쉬었다가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네, 별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쉬어도.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쉬었다가 드셔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드세요라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안전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 있죠. 비타민C 먹어보는 겁니다. 먹고 속 썰이면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그 염증이 아직도 안 나은 거죠. 근데 한번 비타민C 먹는다고 거기가 또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저런 경우의 답, 약물하고 같이 먹으면 이런 이야기들에 관한 답들은요, 제 입장에서도 안전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죠, 제가. 까놓고 얘기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쉬어도 괜찮으니까요. 제발 드시지 마세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드시는 게 답이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고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어떤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쉬었다가 끊었다가 뭔가 하신다면 쉬었다가 끊었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 쉬었다가 끊었다가 그 다음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요. 비타민C를 한 끼에 몇 그램까지 복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1g씩 두세 시간마다 섭취하는 방법은 괜찮은지요? 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어떤 것이냐? 자, 비타민C 섭취 방법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비타민C에 관한 영상은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올려놨다. 네. 비타민C 먹으라 소리를 워낙 많이 하니까. 비타민C가 그만큼 좋으니까 라는 건데요. 자, 질문 뭐냐?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이거는 비타민C를 왜 먹어야 되느냐부터 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비타민C를 왜 먹는가라는 건데요. 저는 비타민C를 먹는 목적 중에 주된 목적이 뭐냐면 비타민C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려면 위산이 있어야 되고 그 위산을 만드는 원료로 비타민C가 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식사를 할 때 식사하기 바로 전이나 식사하는 중간이나 식사 후에 바로 비타민C를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한 개 먹는 것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훨씬 낫다.
음식 먹는 양에 따라서 이 양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저분께서는 1g씩 두세 시간마다 계속 따라서 먹는 게 더 좋냐 이랬는데요. 식사 때 두세 개를 드시고 1시간만 또는 2시간마다 또 한 개씩 계속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는 몸속에 들어갔다가 자꾸 사라지고 소변으로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계속 또는 1시간마다 계속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좀 귀찮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올바른 좀 더 괜찮은 방법은 뭐냐면 식사 때 좀 많이 먹고 시간마다 계속 챙겨 먹고,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귀찮으면 식사 때마다는 꼭 챙겨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종종 자기 전에 먹으면 되지 않냐, 먹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기 전에 가끔 한 개씩 먹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2개 먹을 때도 있고요. 먹습니다. 예. 근데 이걸 또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비타민C가 들어가서 빨리 녹지 않고 위장벽에 이렇게 녹지 않고 위장에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되면은 위장벽을 좀 해칠 수도 있죠. 물론 잘 해치지는 않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바로 드시지는 말고 자기 전 1시간 전에 정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위장이 튼튼하면 아무 때나 먹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식사 후에 2알 정도 먹어라, 요거 정도죠. 나머지는 알아서들 응용을 하는 거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해 드리기 어렵다. 왜요?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고 위장의 상태가 다르고 또 비타민C가 위장벽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께서 몇 g까지 복용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먹을 수 있는 사람, 5개 먹을 수 있는 사람, 50개 먹을 수 있는 사람 다 다르다. 그건 알아서 드셔야 되는데요. 비타민C 박스에 1개 먹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 하루에 1개 드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 먹는 게 맞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영양제는 박스에 적힌 대로 먹으라가 답입니다. 그런데 응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너무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너무 많은 양을 먹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뭐 몇 개를 먹는 게 좋냐라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이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열심히 찾아보시고 스스로 경험해 보시고 또 시험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영양제는요, 시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약물은 뭐 좀 그렇지만 영양제는 그냥 음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챙겨 먹어야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하고요.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영양제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왜요?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제를 골고루 잘 챙겨 먹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양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열심히 챙겨 드셔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채팅창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숙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항상 함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KK님, 선생님 오메가3 제품들 중에서 장에서 터지는 장용성 캡슐 제품과 위장에서 터지는 일반 캡슐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 우리 몸에 유리할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마케팅입니다. 네, 장용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거 없고, 네, 위장에서 어떻게 된다고 특별히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 오메가3 제품들은요, RTG 타입을 드시는 게 굉장히 더 흡수도 더 잘 되고 정제도 잘 되어져 있고 비린 맛도 거의 없습니다. RTG 타입. 그리고 오메가3 중에 그 용량을 좀 보시면 DHA, EPA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비교적 값이 싼 그런 오메가3를 골라서 드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요,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지만은 외국산, 특히 캐나다산 오메가3 함량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분석을 했을 때 최대 수치가 나온 걸 그냥 거기다 표기를 한 것 뿐이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오는 경우에 표기 사항에 있어서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캐나다산 중에서 양이 많이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거보다 적게 실제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국내에서 생산이 되어진 제품들은 정확하게 들어있는 양 그대로 또는 그거 이하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가 DHA, EPA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 분석치는요. 그런데 이 표기 사항의 기준을 넘어가는 수준으로만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통 60% 이상 이 정도를 실제적인 표기 사항으로 되어져 있죠. 좀 더 다르게 다른 제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키토산의 경우에 글루코사민 함량이 80% 이상이면 건강기능식품 제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오메가3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 이상이 DHA, EPA가 들어있는 양이 60% 이상이면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 수준을 그냥 표기를 할 뿐인 거고요.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최대 수치로 분석되어진 그 숫자를 그냥 적어 놓은 것 뿐인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간혹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수치만 높다고 해서 외국산, 캐나다산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두 개를 사서 드셔보시고 효과도 한번 봐보시는, 판정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비린 맛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한번 먹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요. 위장에서 얘가 잘 터집니다. 이게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연질 캡슐이. 그 다음에 얘는 온도, 열이 가하게 되고 체온이 들어오게 되고 또 수분을 만나게 되면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녹아 나오죠. 그리고 위장에서부터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위장에서부터도 또 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비오유키 소화효소제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소화효소제를 드셔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오메가3의 그 RTG 타입의 경우에는 일단 한번 잘라졌다가 다시 흡수가 되면서 재조합되어지는 그런 결합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미리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뭘 먹어도 사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숙님, 저도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마님, 오늘도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옥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타민 B1을 먹으면 소변이 노란색을 띠는데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이 비타민 B군이, 네, B군들, B 100mg씩 들어있는 것들을 먹으면 뭐 항상 소변이 노랗게 나오죠. 저도 뭐 역시 노랗게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있는 영양 성분, 네, 성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영래님, 비타민C 한 달 먹었습니다. 3개씩 6개씩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가요? 유한땡땡 비타민C 먹어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고 3개씩 드셔도 되고 네, 뭐 2개씩 6알 정도 드셔도 되는데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은 하나씩 드시다가 서서히 늘려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고요. 두려우시면 1개씩 드시다가 2개로 늘리고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이런 방법을 택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요. 몇 개까지 가능하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근홍님, 비타민C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했는데 공단검진으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전에 안 좋은 흔적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제, 비타민 등등 일주일 후에 먹어라 처방을 했는데 네, 일주일 후에 먹으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굳이 네, 일주일 뒤에 영양제를 먹어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연수님, 예, 당뇨 때문에 신장 이식하고 면역 억제 약을 먹는데 약물 농도가 낮아 억제 약을 높여가고 있는데 비타민 C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 6,000mg 먹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매우 좋아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고 비타민 C하고 관련 연관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물질들 중에서요,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물질,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상한 물질들, 이런 것들, 비타민C 물론 제외고요. 이런 물질들은 내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하고 이물 반응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 몸속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물질들, 특히 합성해서 만드는 물질들은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속의 면역세포가 그 물질들을 분해를 한다는 거죠. 예, 면역 반응을 한다. 그것 때문에 또 염증도 일어나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은 내 몸속에서 분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몸이 약하면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요. 몸이 튼튼해질수록 분해 능력은 올라갑니다. 뭐, 항암제 역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네, 각종 뭐, 약물류들 대부분이 해당된다. 합성해서 만들어낸 약물류들 대부분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여러 가지를 많이 먹고 내 몸의 면역세포들의 능력을 키워 놓으면 그런 물질들을 분해를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건데요. 약물들은 전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가적인 부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걸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그 건강 중에 한 가지가 영양제를 먹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약물로 인해서 부작용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그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약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분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는데 면역억제제 사실상 알고 보면 뭔가요? 면역력을 죽이는 거죠. 나는 원래 면역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내 몸은 면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면역을 못 일어나게 누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약물들, 소염제, 진통제 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세포는 하루에
백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 일을 원래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면역 억제제를 먹고 50밖에 못하도록 만들어 놔버리는 겁니다. 세포의 기능 전부 다를 50밖에 못하도록 눌러놔 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도 몸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 지금 면역 억제제도 몸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 각종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이런 거 다 일을 몸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반대로 그것과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양제, 그다음에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겁니다. 바로 영양제와 약물은 상충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거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운동도 하지 말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말고 몸을 나쁘게 만들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약물들은 내 몸을 사실상 나쁘게 만들어 갑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은 약이 아니다. 이런 거죠. 물론 뭐 저분처럼 신장 이식해서 면역을 죽여놔야 되는 것은 저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을 해서 이물 반응을 세게 일으켜버리면 저 신장에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거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 약을 먹는 거죠. 그런데 약을 먹고 몸의 기능을 더 너무 나쁘게 해가지는 않는지 그것도 관찰을 해야 되고요. 적절한 수준의 영양 성분이 내 몸속에 들어와야 되고 적절한 수준의 운동도 있어야 되고 또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병립해야 된다. 영양제 다 끊어버리고 그것만 해도 몸에 좋은 이로움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약물의 양이 억제약을 높여가고 있다. 그게 결국은 몸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테스트가 되어진 약물의 수준이 그거고 몸이 점점 좋아지면 면역 억제제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거죠. 비타민C 양이 없고 면역 억제제 양이 감소되어진 이 약을 먹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이게 꼭 정답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본인의 몸 본인이 알아서 잘 하셔야 되고요. 내 몸이 아니라서 전 잘 모릅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엽님, B569에서 해서 아주 건강 58인데 병원서 30대 레유 소금 농도 1.9 나옵니다. 오줌 괜찮은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뭐 좀 높으신 편이죠. 한 1 정도 나오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열알 17년, 각종 영양제 17년 먹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건강합니다. 미지근한 소금을 아침에 큰 잔 2잔, 비타민C 2알, B200 1알 먹습니다. 교육 너무 감사합니다. 이충엽드림. 자, 우리 이분 열심히 박수 좀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지십니다. 소금 저렇게 중요한 거다. 영양제 저렇게 중요한 거다.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분과 섭취하시지 않는 분들의 몸의 차이는요 심각하게 큽니다.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아는데요. 제가 3년 전 제가 방송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 이후로 저는 영양제를 훨씬 더 많이 먹었고요. 이렇게 좀 더 피부가 좋아졌다. 저를 보시면 알 수 있다. 3년 전 영상을 찾아보셔라. 명리님, 위축성 위염에 장상피, 화생, 헬리코박터까지 진단받았는데 비타민C를 하루에 6,000ml 먹은 지 3달 정도 됐습니다. 좀 위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쯤에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헬리코박터도 한 6개월 뒤에 체크해 보시고 어떤지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저게요. 비타민C만 먹어가지고는 좀 더 부족할 수 있다. 다양한 영양제를 드셔라.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 정도는 드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위축성 위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오육기소를 먹고 위축 성위염, 장상폐화생 없어졌습니다라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음식을 통해서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음식을 통해서 다 먹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부족해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하루에 6,000mg의 비타민C를 먹기란 불가능합니다. 배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요. 영양 성분으로 먹는 게 가장 옳다. 네, 물론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꼬꼬마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타민을 하루에 6알 먹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늘리면 배가 아프고 설사는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가스인 것 같습니다. 안 빠져서 허리까지 아픈데 가스가 나오면 속이 편해요. 가스가 안 빠지는 이유는 염분이 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도 염분을 제대로 안 챙겨 드시고 있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염분을 제대로 챙겨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상들 왜 염분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가스가 차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요, 신진대사 속도가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들이 소비가 더 잘 된다. 탄수화물 소비가 많이 되면 될수록 발생되어지는 가스량은 많아진다. 가스가 많아지니까 가스가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몸이 그것을 빼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스가 못 빠지고 장으로 들어온다. 그게 방기가스로 나온다. 3년 동안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 영상도 수십 개 있습니다. 가스는 왜 만들어지는가. 그런 영상들 찾아보시고요. 예. 열심히 챙겨 드시고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들 많이 만들어주셔서 계속 질문 올려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질문에 답변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받기가 어려우시고 받을 시간이 없으시면 닥터 한스를 치시고 궁금한 단어를 치시면 대부분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서 또 궁금하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대마왕꽃길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를 하루 한 알 7일 복용하다 그 다음은 2알씩 3알씩으로 먹다 지금은 6개씩 3개월째 되는데요. 몸이 조금 따뜻해졌는데요. 발가락 손가락 끝이 겨울에 바깥에만 나가면 시려요. 나을 방법이 없는가요? 현재 복용은요. BOU, 마그네슘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적인 영양제로서 BOU, 기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거 다 드시는 게 옳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손발가락이 시리다, 차갑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몸속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런 영양소 성분 중에 셀레늄, 아연, 요오드 이 세 가지를 드셔보시고요. 비타민 B100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MSM 이 정도 드시면 따뜻해집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드시면요. 후끈해집니다. 임경우님 안녕하세요. 손자가 27개월입니다. 키토산을 먹이고 싶은데 아기가 너무 변보기가 힘들어합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게 질문이 되게 막 헷갈려 있어요. 예. 키토산 먹고 변보기가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기가 손자가 27개월인데 변보기가 힘듭니다. 키토산 먹어도 됩니까? 먹여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자 후자의 것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7개월 된 손자가 변보기 힘든데 키토산 먹여도 됩니까? 먹여도 됩니다. 왜요? 예, 약물이 아닙니다. 식이섬유질이죠. 콩나물 갈아서 먹는 거, 배춧잎을 갈아서 먹는 거, 예, 야채를 갈아서 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키토산이 아기한테 많을 수가 있어요. 양이.
그래서 먹이는 양을 전체의 약 10분의 1 정도만 꺼내서 먹이는데, 비타민 C도 한 알 중에서 10분의 1만 같이 먹여주면 좋고요. 유산균도 같이 먹이세요. 변비라고 하면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수분 부족입니다. 몸에 물이 지금 적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을 좀 많이 먹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염분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런 변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물이 몸에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인 키토산과 유산균 같은 것들도 같이 좀 먹어주면 더 좋다. 물론 비타민C도 조금이라고 하면 10분의 1. 그 정도 먹였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10분의 2,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균 꼭 챙겨 먹이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정님, 전 당뇨로 비유키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이 신장 결석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가요? 전 결석 7번 뺐어요. 아직 신장에 3개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난감하네요.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런 분의 경우에 또 뭔가를 잘 못하게 되면 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비타민C를 먹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신장 결석의 주 원인들 대부분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농축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돌이 자꾸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혹시 수분이 부족하신 분이신지는 아는지, 물을 잘 안 마시려고 그러고 국물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분은 아니신지, 그런 몸을 자꾸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쓸개를 띄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쓸개에 돌이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다. 쫄아들어서 그렇다. 몸에 수분이 쫄아든다. 염전에 가면 소금이 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듯이 몸속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수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비타민C를 조금씩 드시면서 관찰을 잘 하셔야죠. 늘려가시면서 잘 보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수분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잘 모르시죠. 혹시 저혈압이고 저체온이고 몸이 너무 날씬해 있으면, 또는 피부가 건조하고 입이 마르고 그러면은 수분이 부족한 분이고요. 변비를 가지고 있으면 100% 수분 부족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도 더 궁금하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또는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이제 답변 다 드렸네요. 자, 이제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하신 질문들은 내일 저녁에 또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